안녕하세요. 수학문제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문자식 개념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그렇게 뭐 어려운 거는 없어요. 어려운 거 없고요. 나중에 여기 보면 이제 속력 나오거든요. 속력 이렇게 나오고 소금을 농도 있어요. 보통 학생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들은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렇게 약속이에요. 수학을 배울 때 이렇게 표현하자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문자를 사용하는 식 그렇습니다. 자, 문자의 사용 읽어보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총 가격 이렇게 총 가격은 한 개의 가격 곱하기 개수. 당연한 거겠죠. 그럼 공책이 있는데 하나가 500원이에요. 자, 500원짜리가 3권 있습니다. 곱하기 3 하면은 총 가격이 나오겠죠. 1,500원. 당연히 좀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직사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가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이것도 너무 간단한 거죠. 그렇죠? 자, 이게 간단하지만 이게 원래 이 넓이의 정의예요. 넓이. 우리가 넓이를 정의 내릴 때 어떤 하나의 선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A라고 할 때 길이가 A가 있을 때 A를 이걸 수직 방향으로 이 길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휩쓸고 지나간 겁니다. 휩쓸고 지나가면 얼마만큼 휩쓸고 지나겠냐? B만큼 휩쓸고 지나겠다고 하면 여기에 차지하는 이 영역 이거를 넓이라고 정의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 정의가요. 이 직사각형하고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게 넓이가 되면서 이것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속력과 농도는 조금 이따 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문자를 사용해 식 세우기, 문제의 뜻 정확히 파악하고 그의 규칙을 찾아낸다. 그 다음에 일에서 찾은 규칙에 맞게 문자를 사용해 식을 세운다. 이렇게 있고요. 이제 문제 보면서 하나씩 보는 게 훨씬 더 감이 좀 빨리 올 거예요. 자, 문장에 쓰인 단위. 자,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자, 단위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으로 식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단위를 써야 한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반드시 단위를 써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과학 배우면요, 단위가 더 중요해집니다. 꼭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가 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원. 뭐 미국은 달러 이런 게 되겠죠. x1, x 만원. 자, 길이는요. 자, x 센티미터 또는 x 미터. 자, 이런 식으로 단위가 길이의 단위 센티미터, 미터가 있고요. 넓이는 x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우리가요. x를 2번 곱하면요. 이렇게 2번 곱하면 x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센티미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넓이 구할 때 아까 써볼까요? 한번? a 센티미터. 이거를 b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하죠. 곱하면은 이제 뒤에 배우기 전에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하면 이제 a 곱하기 b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돼가지고 요게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요 C자도요 소문자로 써야 돼요. 이렇게 대문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기도 약속이에요. 그냥 어디 보면 대문자로 쓴 데도 있던데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 부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의 좀 부피가 되죠. 높이. 한 번 더 이 제곱 센티미터 곱해져가지고 부피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부피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 x 제곱 미터. 이렇게 되고요. 속력. 자, 속력이 있는데 자, 속력의 정의가 제일 중요해요. 자,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 이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를 제가 좀 지울게요.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만 남길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이것이 속력의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과학에서 보면은 일단 거리가 있고요. 시간. 기본 물리량이라고 해요. 우리가 거리, 미터라는 게 있고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 보통 이제 초로 많이 표시합니다. S 영어로는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미터와 거리와 시간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속력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낸 거예요.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속력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시간분의 거리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기 초가요. 위에가 미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초 동안에 뭐 3m를 간다 이렇게. 1초분의 3m. 그래서 이거를 1분의 3이니까 3 이렇게 쓰고요. 이 단위를 그다음에 이 나누기 분수를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이런 식으로.
이건 위아래죠. 일자로 표현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읽습니다. 3m per sec. 그래서 만약에 이 속력, 이 공식이 기억 안 나면요, 이 단위를 하나 기억해도 돼요. 속력은 뭐다? 미터 퍼 세크니까 아, 시간분의 거리구나. 이것이 바로 속력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속력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만약에 분속 x미터 그러면요, 이게 뭐냐면 분속이라는 게 1분에 몇 미터를 가냐면 분속 x미터라면 1분에 x미터를 가는 그런 빠르기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지금처럼 나누기 이게 분이에요. 1분에 x미터를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속 그럼 이제 1시간에 x킬로미터를 간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x킬로미터 per 시. 분은 뭐 영어로 쓰면요. 미니터, 미니인데 이거 M하고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MIN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뒤까지 붙여주는 경향이 있고요.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은 이제 hour, 그래서 H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단위 쓸 때는 meter per sec, meter per hour 이렇게 또는 이거를 킬로미터가 더 많이 쓰이겠죠. 1시간에 보통 킬로미터로 많이 가니까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 단위를 많이 씁니다. 상식으로 좀 알고 계세요. 이거 속력이라는 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우고 볼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요. 시간이 만약에 이렇게 곱해져요. 일로. 단길에 시간을 곱해가지고 일로 넘기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요. 이제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시간이 있죠. 속력이 있는데 속력을 일로 나눠요. 양변을 속력으로 나누면 일로 이양되면서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거를요 세 개를 다 외워야 돼요. 이것도 세 개가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개념은요 뭐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중요하고요. 뭐 중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올라가도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일로 이항해가지고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구나 이렇게 뭐 까먹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세 개가 다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좀 까먹었을 때 비해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한 개라도 정확히 외워야 되고 이게 정이기 때문에 이거 외우는 방법이요.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이걸 써볼게요. 거리가 분자에 쓰고요. T자를 써볼까요? 밑에다가 이쪽에 속력 여기에 시간 이렇게 자, 이런 모양 하나 외우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두 개 곱합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리고 만약에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 시간을 구하라고 하면 나머지 속력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하면 요 세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거속시 이렇게 외웁니다. 거속시. 자,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요. 자, 이걸 해가지고, 이거 문제 나올 때마다 거속시 쓴 다음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뭐 속력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까먹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고요. 일단 속력의 정의는 시간분의 거리다라고 정확히 외우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개도 뭐다? 바로 그냥 나올 수 있도록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야지요. 이런 이 단위의 감각이 좋아져요. 나중에 과학 공부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나중 되면 이 공식 하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5m per sec 이렇게 있어요. 5m per sec 이렇게 5m per sec 또는 뭐 5m per 초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어떤 건지를 느낌을 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다. 빠르기를 나타내는 건데 1초에 5m를 가는 빠르기구나. 1초 지나면 5m, 2초 지나면 10m, 3초 지나면 15m 이런 감각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여러 명 가르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의외로 학생들이 이런 단위 감각이 없어요. 만약에 뭐 100m 그러면 100m가 어느 정도 길인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 제가 놀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미터, 단위, 과학 같은 거 잘하려면 이 단위의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되고 세 개를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금물의 농도 있어요. 농도. 자, 농도의 정의는요. 소금물의 양, 그러니까 전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입니다. 일단 이 100% 있죠? 이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자, 소금의 농도 정의는 요거예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자, 이렇게 보면 되게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요. 그냥 비율이에요. 비율. 비율. 그러니까 소금물의 농도는요. 이렇게 쓸까요? 비율. 쉽게 해서요. 피자 한 판 있습니다. 이렇게. 자, 4개를 넣어 4등분 했어요. 이렇게. 요거 하나가 차지하는 게 얼마예요? 4개 중에 하나 4분의 1이죠? 그쵸? 자, 만약에 이만큼 전체가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소금하고 물 합친 게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요만큼 들어있어요. 소금이 들어있는 비율이 전체로 봤을 때 4분의 1에 해당하죠. 그쵸? 4분의 1. 자, 이게 농도예요. 만약 이렇게 문제를 내고 소금물, 이 소금물의 농도가 얼마냐 그러면 4분의 1인 겁니다. 이 농도는요, 농도를 보면 소금물의 양, 그쵸? 우리 보통 그람 쓴단 말이에요. 킬로그램이나요? 소금의 양, 그람. 단위가 똑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랑 좀, 약간 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게 좀 틀린 건데, 같은 그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눠서 약분돼가지고 사라져버리고요. 숫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농도의 단위는요, 없어요. 비율이에요, 비율.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단위가 있죠. 미터 퍼 세크. 위에랑 밑이랑 좀 다르지만, 얘는 그냥 약분돼가지고 비율이 나와버립니다. 비율. 그래서 요거는 자, 농도는 비율이고요. 자, 소금물의 양, 전체 분의 소금의 양이라고 요거 하나 정확히 외워두시면 돼요. 이게 소금의 양을 구하라 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항해가지고 농도 곱하기 소금물, 소금물 곱하기 농도 하면은 이거 나온다. 이렇게 그냥 요식 하나에서 그럼 이항했면 돼요. 외우면 좋지만은 시간 지나면 이거는 이것까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각각 바로 나오는 게 좋고요. 얘는 그냥 요식 하나 외우고 있습니다. 이항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비율인 거 알면은 자, 예를 들어 만약에 1000명이 있어요. 1000명이 있는데 자, 만약에 뭐 4분의 3이 이거의 4분의 3이 남자다. 그럼 남자가 몇 명이냐? 어떻게 계산하나요? 1000명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75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 농도라는 거는 전체 소금물이 있어요. 소금물이 1000g 이렇게 있어요. 근데 농도가 비율하고 똑같다 그랬죠. 농도가 만약에 뭐 4분의 1이에요. 농도가 4분의 1 곱하면은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비율이라는 거 알고 있었고 요 식 하나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그냥 전체분의 그것이 차지하는 거,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요 뭐 이항해가지고 뭐 소금의 양 구하라 그러면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금물의 양은 농도분의 소금의 양인데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또는 소금의 양을 구하라 그러면요. 소금을 구하라고 해요. 소금을 구하라 그러면 뭐다? 전체 양. 소금물입니다. 곱하기 농도가 비율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 두 개씩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농도는 요거랑 소금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거 두 가지만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시간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왜냐면 이게 1학년 때부터 잘해두면은 나중에 2학년, 3학년, 9학년 다 편해요. 근데 지금 못 잡으면은 계속 해면서 이게 발목을 잡아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1학년 때, 지금 처음 배울 때, 조금 이제 친근감이 생기도록 연습을 해두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지웠는데, 이렇게 퍼센트. 이 퍼센트라는 게 뭐냐면요. 퍼센트라는 게 100분의 1이에요. 퍼센트는 뭐다? 100분의 1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퍼센트하고 100분의 1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0이고 이건 퍼센트는 100분의 1이니까 곱하면 1 되겠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곱하기 1입니다. 곱하기 1 하면은 그냥 똑같죠. 1인 건데 자 이거를 이제 만약에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100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다 1보다 보통 작은 값이 나와요. 0. 뭐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0. 뭐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험 보면 100점 만점 그러잖아요. 100으로 많이 표시하는 거예요. 강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느낌이. 그래서 100을 곱해서 이렇게 퍼센트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했습니다. 자, 볼게요. 1번. 한 변의 길이가 A 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는 정사각형의 넓이죠.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여기도 a cm, 여기도 a cm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럼 a 곱하기 a면 a 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센티미터도 뭐 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미터 있죠, 이렇게 미터. 1m가요 100cm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센치라는 거는 100분의 1을 의미하는 겁니다. 100분의 1. 아까 100분의 1 의미하는 게 퍼센트. 그렇죠? 이것도 100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센치도 100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분의 1 의미하는 게 또 뭐였냐면 야구할 때 보면 우리가 뭐 타율 얘기할 때 할푼리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할이라는 건 10분의 1을 의미하는 거예요. 푼이 100분의 1입니다. 리가 1000분의 1이고 퍼센트하고 푼하고도 같은 거예요. 100분의 1. 센티미터 할 때 이것도 의미가 100분의 1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2번. 가로의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자, 직사각형 둘레는요, 가로가 A면 A가 위아래 두 개 있죠? B도 이렇게 두 개 있죠, 이렇게. 그렇죠? A 더하기 A, B 더하기 A가 두 개니까 2A 더하기 2B 이렇게 되겠죠. 3번요. 분속 그랬습니다. 1분에 10m 가는 거죠. 그렇죠? 자, 분속 10m로 X분 동안 달린 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1분에 10m 가는 거예요. 1분에 10m. 그럼 2분이면 20m. 그렇죠? X분이면 무슨 관계예요? X 곱하면 되겠죠? 10 곱하기 X. 그래서 10X. 10 곱하기 X예요. 고등부. 뒤에서 생략하는 거 배우는데 미리 쓸게요. 10 곱하기 X. 10X 미터. 단위도 써줘야 됩니다. 우리가 거리는 뭐다?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씁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씁니다.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그다음에요. 4번에 40km의 거리를 시속 Akm의 속력으로 달렸을 때 걸린 시간 그랬습니다. 시간을 걸었죠. 시간. 시간은 뭐다?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입니다. 이거가 바로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잘 안 나오면은 속력은 뭐다? 시간분의 거리다. 여기에서요. 시간을 1로 이항해요. 양변의 시간을 곱하면 이렇게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가 되겠죠. 이렇게 지워지고 그리고 속력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시간은 뭐다?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익숙해지면요. 지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있죠. 얘를 곱하면 양변의 시간을 곱하면 이게 올라가고 양변의 속력으로 나누니까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 서로 자리 바꿔도 되는 겁니다. 자리 바꿔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러면 제가 거속시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바로 그냥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속력은요, Akm예요. 그렇죠? A고요. 거리는 40. 이 단위가 지금 킬로미터 똑같을 때 생각하고 마지막에 시간이니까 시속 그렇죠. 시속이니까 이게 시간 이렇게. 그래서 A분의 40시간 이렇게. 여기까지 쓸까요? 그 다음 5번이요. 세수 A, B, C의 평균. 평균 구하는 방법은요. 평균이 보통 이제 이 세수의 가운데를 구하는 건데요. 평균은 3개를 다 더한 다음에요. 개수가 3개면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요것이 평균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요. 한 개의 A1인 지우개 2개와 한 권의 B1인 공책 3권의 가격. 자, A1인 거 2개 샀죠? A1짜리 2개 곱하면 되겠죠? 2A. 그 다음에 B1인 공책 3권. B랑 3이랑 곱하면 3B. 이렇게 되죠. 단위가 뭔가요? 원이죠, 원. 이렇게 쳐가지고 원. 제가 이 곱셈기호 생각하는 거 벌써 했는데, 우리 바로 뒤에 방금 바로 배울 거거든요? 배울 건데. 자, 원래는 이제 이거 아까 10 곱하기 x 이렇게 했는데 x 곱하기인 건데 곱하기 기호를 제가 생략해서 쓴 거예요. 여기 지금 습관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썼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생략하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나누기 같은 것도 분수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누기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농도가 1%인 소금물 3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농도의 개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농도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비율이라고 했죠. 비율. 소금물이면 전체예요. 전체가 300g이 있는 겁니다. 300g의 이 비율이 A가 되는 거죠. 그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소금의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300이 있고요. 300 곱하기 비율이 A 퍼센트죠. 퍼센트는 100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 퍼센트라면 100분의 A 이렇게 전체 양 곱하기 비율 해주면 여기 소금의 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다시 또 소금의 양은 어떤 식으로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 바로 쓰면 좋아요. 근데 이 원래 본질은 아까 전체 곱하기 제가 비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원래는 이 감각을 알고 있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응용 문제 풀고 그럴 때.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라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고 까먹으면은 기본 뭐다? 농도의 정의는 외워야겠죠. 농도는 전체가 뭐예요? 소금 플러스 물. 이게 소금물이죠? 소금물분의 소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 이거 일로 넘어가면 되겠죠?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약분되니까 3 곱하기 A가 되겠죠. A의 단위가 아까 그람. 여기 뒤에 배우고 있지만 이거 곱하기 생략하면요. 3A 그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8번 볼게요. 소금이 Ag 들어있는 소금물 Bg의 농도 그랬죠. 농도가 제가 뭐라 했죠? 소금물 전체 중에서 이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래서 전체가 B죠. B. 분의 소금 A. 단위는 그람 약분돼 사라지니까 그냥 B분의 A가 됩니다. 농도를 구하라면 B분의 A가 답이 됩니다. 만약에 뭐 퍼센트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B분의 A 곱하기 100 이렇게 나면 퍼센트 이렇게 써주면 돼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곱셈과 나눗셈 기호의 생략. 자, 앞에 제가 농도하고 속력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요. 자, 이건 좀 빨리빨리 볼게요. 간단합니다. 곱셈 기호의 생략이 있어요. 자, 2 곱하기 x가 있죠? 이거를 곱셈을 생략해서 그냥 2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약속입니다. 약속. a 곱하기 b도 ab 이런 식으로 곱하기 기호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하고 이렇게 숫자하고 문자 있죠? a 곱하기 4 이런 경우는요. 숫자를 앞에 써줘요. 4a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쓰자고. C 곱하기 A도요, 가능하면 알파벳 순서로. 그러니까 A가 앞에 오고, C가 뒤에. 그리고 보통 사전식으로 할 때 이제 A, B, C, D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또, 이걸 또 모르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다 컴퓨터, 이게 스마트폰을 찾다 보니까, A, C가 있는데 A가 앞에 오는 걸 잘 모르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알파벳, 노래 있자 A, B, C, D 이런 순으로 해서 앞쪽에 있는 A 먼저 써줍니다.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닌데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CA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CA 썼어요. 그런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보기 좋으니까 AC 쓰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쓰자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자, AC하고 CA하고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만약에 중학교 범위에서 그러면은 이게 옳다 틀리다 이것보다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우리 보기 좋은 걸 찾는 거죠. 둘 다 맞는 거긴 하지만 그 중에 더 보기 좋은 걸 찾으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한 번에 자 이번에는 x 곱하기 x가 있어요. 곱하기 이걸 생략하면 x가 두 번 곱해졌죠. 이렇게 똑같은 문자가 곱해진 거는 이렇게 제곱 x 제곱 x 곱하기 x 하면요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b a는 하나고 b는 두 개죠. 어떻게 쓰자? a b제곱 이렇게 쓰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괄호가 있는 곱셈에서는 곱셈 기호 곱하기를 생략하고 곱해지는 숫자는 괄호 앞에 쓴다. 만약에 3 더하기 a가 있어요. 이렇게 곱하기 5가 있습니다. 그럼 이 5 숫자 있죠? 숫자를 앞에 쓰는 거예요. 5 곱하기 그다음에 괄호가 있죠? 3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3 플러스 a 5 이렇게는 안 쓴다 이거죠.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숫자를 앞쪽에 써줍니다. 그 다음에 1 또는 마이너스 1과 문자의 곱에서는 1을 생략한다. 이게 1 곱하기 a가 있어요. 그럼 굳이 뭐 1a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쓴다? 이거를 그냥 a라고 쓰자. 1은 생략한다 이겁니다. 그럼 a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요. 이거를 마이너스 a라고 쓰자. 마이너스 1a 이렇게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쓰자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나눗셈 기호의 생략. 나눗셈 기호를 생략할 때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분수의 꼴로 나타낸다. a 나누기 b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b분의 a 이렇게 표시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면요. 더하기 빼기 기호는 생략하면 안 된다. 3 더하기 5, 뭐 x 이렇게 있는데 이거 생략하면 안 된답니다. 빼기도 마찬가지고요. 곱셈과 나눗셈은 순서대로 계산한다. 자, a 나누기 b 곱하기 c 있으면요. 가로가 없죠? 앞에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a 나누기 b 하고요. 거기다 곱하기 c를 한 거기 때문에 b분의 ac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로가 이렇게 있으면요. 만약에 b 곱하기 c bc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이 덩어리 자체가 나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bc분의 a 이렇게 뒤처럼 되는 겁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가로 있는 거랑 없는 거. 분수식에서 2분의 1 x와 2분의 x를 같이 쓰면 즉 요거와 요거는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요. 가분수 2분의 5x를 이게 2분의 5를 2와 2분의 1 바꿔서 만약에 2와 2분의 1 x 이렇게 쓰지 않는다.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곱하기가 2분의 1만 곱해지는 건지 아니면 전체 곱해지는 건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가로 있으면 방금 설명했죠. 이렇게 BC가 먼저 연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BC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0.1A 0.1 곱하기 A가 있죠. A 곱하기 0.1 이런 거는 0.1A 라고 쓰지 이렇게 0.A라고 쓰지 않는다 이거죠. 1을 생략하면 안 돼요. 소수점 있는 부분은요. 1을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그냥 1 곱하기 A는 1을 생략했지만 소수점 아래에 있는 거 1, 0.1 이런 것들은 이 1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거 관련된 거 문제 보겠습니다. 9번요. 곱셈 나눗셈 기호 생략합니다. 이거는 x, y 이렇게 곱셈 생략해가지고 쓰면 되고요. 이거 나눗셈 생략하면 b분의 a 이렇게 쓰면 됩니다. 6 곱하기 a는 6a 쓰면 되고요. x 나누기 5는 5분의 x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0.1, 요거 0.1하고 x랑 곱했죠? 0.1x. 요 1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자, 요거는요, 자, 부호가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1 있고요. 숫자 먼저 써주고요. a, b도 생략을 해야 되는데, 곱하기를. 자, 마이너스 1도 생략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a, b,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15번은요, 자, x가 3개 있죠? 그럼 이게 x 세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인데 1은 생략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거는요 나누기니까 분모 3분의 2a 이렇게 써도 되고요. 3분의 2a 이렇게 써도 됩니다. 7번은요 가로가 있죠. x 플러스 y가 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x 플러스 y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씁니다. x 플러스 y가 이 덩어리가 분모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보면요. 요거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요거 계산하면 C분의 B가 되겠죠. A 나누기 C분의 B고요. 자, 요게 이제 곱하기로 바뀌어요. 곱하기로 바뀌면 역수가 되겠죠. 역수가 돼서 B분의 C가 되고요. 요거를 B분의 곱하기를 생각하면 A랑 C랑 곱해서 AC, B분의 AC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이요. 자, 요 나누기는 분모 5분의 x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더하기 이거는 2y 숫자를 앞에 쓰죠. 이렇게 됩니다. 20번은요. 여기 덧셈 있죠? 자, 이렇게 보통 덧셈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게 자, 여기 분모로 가서 6분의 a 이렇게 되고요. 이 더하기는 생략을 못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 나누기 5가 있죠? 이게 분모로 가요. 5분의 위에 b 빼기 c 이렇게 됩니다. 21번도요. 곱하기 더하기 있죠? 여기 더하기 여기 요거 때문에 예, 여러분 생각을 못해요. 요 앞쪽 생략하고 요 앞쪽 생략한 거 더하기 가운데 써주면 돼요. x 곱하기 x는요. x제곱이 되고요. 이 뒷부분은 2분의 y 이렇게 되겠죠? 22번요. 요거는 2 곱하기 A니까 2A. 그리고 더하기 쓰고요. 자, 요거는 나누기가 분모로 가면 되겠죠? 생각하면 3분의 B 플러스 C. 간단하죠? 자, 곱셈기를 사용하여 나타내줘버립니다. 한번 사용해서, 생략된 거를 사용해서 나타내버립니다. 이거는 A 제곱이라는 건 A 곱하기 A가 됩니다. 그리고 B. 이거는요, 자, 숫자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것도 뭐 가로 이렇게 좀 보기 좋겠네요. X 곱하기 Y 제곱도요, Y 곱하기 Y. 원래 이 의미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가 3 곱하기 이렇게 곱하기 기호가 있는데 이게 생략한 거고요. 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가 지금 3 곱하기 A 플러스 B 있고요. 이것도 곱하기 X 곱하기 Y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식을 나눗셈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라. 이것도 5 나누기 X. 이거는요. X 빼기 Y.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그냥 나누기 3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렇게 되버리면 연산을 나누기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이게 3분의 Y가 되버려요. 이렇게 되면 X 빼기 3분의 Y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랑 틀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런 말이 없어도요. 이렇게 가로, 분수에 있는 이런 것들은요. 항상 가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나눗셈을 생략하면은 원래대로 써주면은 가로를 다시 쳐줘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얘는요, 이것도 2로 나눈 거죠. 지금 나눗셈 기호를 사용하여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B 나누기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거는 A 나누기 2B죠. 이것도 생략한 거예요. 뭐가? 2 곱하기 B가. 2 곱하기 B에 가로를 쳐야 돼요. A 나누기 가로 열고 2 곱하기 B. 다음 거 보겠습니다. 시계가. 자, 이거는요, 제가 문제 보면서 설명할게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바로. 궁금하신 분들은 일치정지 해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x가 2일 때 3x-9. x가 2니까요. 2를 대입하라 이거예요. 식의 값이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x 2를 대입하는 겁니다. 3 곱하기 2니까 6 되겠죠. 6-9.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되는 거고요. 32번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를 구하라. 이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 x. 그럼 여기가 이렇게 가로 있다고 보는 게 더 좋겠죠. 그쵸? 2 빼기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로를 쳐야지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6이 되겠죠. 33번은 a가 3일 때 이 값을 구하라. 3을 대입을 해요. 그럼 3의 제곱이죠. 이거 제곱. 3의 제곱. 3을 두 번 곱하면 9가 돼요. 마이너스 9가 되고요. 마이너스 9. 더하기. 여기다가 3이 들어가면 2, 3, 6 되겠죠. 6.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가로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그럽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x가 2고요. y가 마이너스 3일 때 xy 빼기 5y의 값을 구하라. x랑 y랑 곱합니다. 2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요. 양수와 음수기 때문에 곱하면 음수 되겠죠? 마이너스 6 빼기 y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번 볼까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y가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곱하기예요. 곱하기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이 곱해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부호가 플러스 되고요. 3, 5, 15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이제 플러스 15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5랑 이거 마이너스 일단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5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되고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15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문제는 부호까지 생각하기 더 편하겠죠. 마이너스 5 플러스 15 하면 9가 됩니다. 35번요. a가 3분의 1. a 제곱하면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하면 9분의 1 되겠죠. 9 곱하기 9분의 1 하면 1 돼. 1 마이너스. 자, b 값이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가로를 쓴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랑 곱하니까 이거 플러스 될 거고요. 4가 약분 되겠죠? 6이 되겠네요. 6. 7. 36번은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요. 베타가 2입니다. 2. 마이너스 1과 1을 더하면은 1이 되겠죠? 1의 집.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요. 감마가 5예요. 마이너스 1에서 5를 빼줍니다. 마이너스 6 되겠죠.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예요. 플러스 12가 됩니다.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몇 번 해보면은 간단히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